애는 놓고 오라니까. 이러면 너 때문에 다른 애들까지 장사하기 어렵잖아. 애가 아파서 안 떨어지려고 해요. 오늘만 봐주세요, 사장님. 두식은 미영이라는 말에 얼른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른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을 것 같은 작은 여자가 우람한 아이를 업고 연신 축혀 올리며 우는 아이 달래랴 사장한테 싹싹 빌랴 바빴다. 두식에게 한 줌도 안 되어 보이는 몸으로 아이와 둘이 먹고 살려고 참 열심히도 사는구나 생각이 들었다. 미영이. 집에 버려두고 온 아내의 이름과 같다. 이리저리 전국을 떠돌며 불황자 같은 생활을 하는 두식은 5년 전 집을 나왔다. 이런 두식에게도 마냥 행복하던 때가 있었다. 상냥한 아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가 오순도순 같이 살던 그때. 아이가 한창 걷기 시작하며 엄마, 아빠 하며 쫓아다니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는데 그런 아이는 지금 이 세상에 없다. 농수로에 빠져 하늘나라로 떠나버리고 두식과 아내는 매일매일이 지옥이었다. 텅 빈 눈으로 아이를 찾는다며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는 아내를 못 나가게 막으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거나 잠을 잤다. 까맣고 빳빳한 머리카락, 쌍꺼풀 없지만 큰 눈, 윗입술이 두꺼운 것까지 아들은 두식을 쏙 빼닮았었고 그래서인지 아내는 두식을 보면 더 힘들어했다. 그래서 두식은 집을 나왔다. 하루하루가 서로에게 상처였고 눈물이었다. 자식이 뭐고 가족은 뭔지. 더 이상은 힘들고 싶지 않아 두식은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고 그저 죽지 못해 살았다. 지금은 원양어선을 타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바다 위에서 생활한다. 오늘부터 당분간 바닷가 항구에서 며칠 쉬어가는데 뱃사람들이 애용하는 작은 가게에 왔다. 다음 승선까지 숙박도 해결하고 여자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거칠다면 거친 이곳 생활에 어지간히 야가 빠져야 살 수 있는 곳이다. 며칠 있을 거요? 사나흘? 여자는 필요 없고? 주인장의 물음에 두식은 말없이 아이를 업고 이리저리 청소를 하는 여자를 쳐다봤다. 미경아, 손님? 네? 네. 사장님 저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우리 선우 좀 봐주세요. 포대기를 풀어 아이를 여사장에게 넘기며 미경이 말했다. 엄마 품에서 떨어지자 온기가 사라져 추운지 아이가 서럽게 울어댄다. 때 아닌 아이의 사이렌 같은 울음소리에 두식은 얼른 난처해하는 여자에게 다가갔다. 아이도 함께 가지. 미영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짜증이 잔뜩 서려있는 여주인에게서 아이를 다시 빼앗듯이 데려와 포대기로 들쳐업고는 두식의 뒤를 따랐다. 지금 당장은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지. 또 그만두라고 하면 이 엄동설 안에 당장 어디서 아이와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사정이 급해서 따라오긴 했지만 애 있는 데선 안 해요. 두식의 방에 들어서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미경이 두식의 뒤통수에 대고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애나 방에 내려놔. 답답하겠어. 이상한 남자였다. 미경에게 바라는 것도 없고 그저 미경의 아들이 이리저리 노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덕분에 미경은 아픈 아들 걱정 없이 몸과 마음이 며칠 동안 편했다. 엄마, 아빠, 미영은 아이에게 이것저것 말을 가르친다. 두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빠 하자 아이도 아빠 하며 곧잘 따라한다. 두식이 뭐라 할까 싶었지만 아무 말도 없다. 그냥 이렇게 평범한 여염집 안악이 되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부모 잘못 만나 도박빚에 팔려오고 거기다 더해 이제는 아빠도 모르는 아이까지 딸린 달띠 다른 미영을 누가 구제해 줄까. 몇 번 벗어나려 발버둥을 쳤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매질과 늘어나는 빚뿐이었다.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애를 어떻게 키우냐. 막말로 애까지 이런 시궁창에서 썩게 하고 싶냐. 그냥 고아원으로 보내버리라 했지만
미영은 엄마 없이 자랄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못난 엄마지만 아들이 싫다고 떠나기 전까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켜줄 것이다. 언젠가 아이가 커서 이런 엄마가 부끄럽다고 떠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 아이가 미영의 삶의 희망이자 위로였다. 두식은 배를 타고 떠나는 날이 되자 주인장을 방으로 불렀다. 주인장에게 물어 미영의 빚에 웃돈을 얹어주고 다시는 미영을 찾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미영에게 건네주었다. 주인장은 방을 나가며 두식을 미친놈 보듯이 했다. 미영도 얼떨떨하긴 마찬가지이다. 내가 뭘 하면 되나요? 미영이 두식에게 물었지만 두식은 바라는 것이 없다고 했다. 짐을 챙겨 나가는 두식을 아들을 안고 이유식을 먹이던 미영이 고맙다고, 이 은혜는 꼭 갚겠다고, 아이와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나가려던 두식은 종이에 무언가를 끄적이더니 미영에게 주었다. 거기는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돈 거기 최미영한테 전해줘. 싫으면 그냥 네가 가져도 되고. 까맣고 거친 두식의 손에는 노란 고무줄로 묶어둔 돈뭉치가 들려 있었다. 10년. 두식이 집을 떠나 떠돌아다닌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몇 년 동안은 세상 모두가 원망스러웠다. 아이를 그렇게 보낸 게 아내 탓인 것 같았고 두식 자신의 탓으로도 돌렸다. 하루에도 12번씩 속에서 확 일어나는 불길에 두식은 집을 뛰쳐나왔고 바다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질 뿐이다. 내가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던가? 아이가 있었던가? 지나간 세월에 모든 감각이 무뎌졌고 이제는 집에 돌아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의 불길이 잡혔고 오히려 아내가 그리웠고 미안했다. 이제는 집으로 가자. 혹시